네, 2019년 7월 10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히 마칠 건데요. 제가 기존에 이제 시장 폭락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7월 10일과 7월 11일이 일단 1차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왜냐? 어쨌든 지금 폭락한 위치가 뭐 한동안 내려오다가 일단 추가 폭락하는 것도 있고 이미 모든 지표상 투자 지표상은 오버페이스 저점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내려가냐 싶을 정도로 많이 이미 내려와서 최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뭐 당장 오늘이 최저점이다 내일이 최저점이다 이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근방이 다 저점 원절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모든 투자 지표 대부분의 투자 지표들 신용잔고 포함해서 주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투자 지표들은 다 이 이제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외생적인 어떤 주식 그런 지표들과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일본이 이제 수출 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악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이 상황에서 기다려야 될 것은 당연히 그게 이제 풀린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주식은 이미 거의 뭐 아비규환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성을 다 잃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주식은 심리와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이성을 잃고 떨어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모든 투자 지표가 통하지 않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작년 10월에도 그런 게 나왔던 거고. 그런데 얘를 잡아주려면 어쨌든 그걸 만들었던 내용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있을 만한 사건이 언제 있는데 일정들이 변화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 언제 있을까요? 7월 10일 어떤 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모션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날짜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날짜 그 전까지는 큰 걸 뭐 큰 얘기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또 관망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동안은 관망했죠.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난달 말이었잖아요. 벌써 10일이 넘었는데 처음엔 관망했단 말이에요. 언론도 그렇게 많은 좀 이렇게 심각성을 노출시키진 않았고 물론 지나고 나니까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렇게 된 거죠. 재고 물량도 반도체 재고 물량도 다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1차 적응 날짜는 7월 10일, 1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돼서 어제 WTO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얘기가 나오겠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모든 악재 상황을 일단은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어제 시장이 빠졌던 거고 코스닥이 이제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뭐 내일 나올라나? 현지 시간으로 3일간 하니까 내일 정도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내일장에서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어떤 거? 일단은 중재를 하겠죠. 당연히 일본 어? 지금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생각보다 크다, 상당히 크다. 생각도 크겠지만 어쨌든 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 너희들 입장도 뭐 이렇지만 지금 약간 좀 잘 풀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건 어쨌든 WTO 협정에도 약간 위반되는 것도 있고 좀 잘 협의를 해보자. 조정을 해준다고요. 일반적으로 너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좀 회피할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요 정도 느낌을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최대한 긍정적인 이제 시장이 한 달 정도는 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마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일본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위반이야. 협정 위반이고 다 철회해. 좀 강하게 말해주는 거. 한국은 이건 너희 잘못했어.
철회해. 조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도가 시장이 이렇게 되면 시장 급반등이 막 엄청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능성이 적어요. 지금 그냥 적당한 조정을 만들어주는 조정의 판을 깔아주는 정도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이미 악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미 악재가 나온 것은 이미 하락으로 다 반영이 됐던 거고 내일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것도 사실 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침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잡았다가 고점했다가 또 단기로 또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10% 이상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시장도 사실 오늘 요거 덮어내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덮어내지도 못했잖아요. 어제 전일 음봉을 덮어내야 의미 있는 반등이란 말이에요. 덮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내일 남아있다. 그 발표 결과를, 회의 결과를 좀 보고 뭔가 모션을 취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크게 자금을 쓰지 않았어요. 코스피 쪽은 팔고 코스닥은 뭐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관망할까요? 물론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내일 보고 하자. 대기 물량만 지금 많은 상태에서 매수 대기 자금. 왜요?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건드려주는 날, 사주는 날이니까 괜히 거기다 대고 같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단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자금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확인하고 하자라는 전략이 지금 더 팽배해 있어요. 기관들은. 양매수의 어떤 시그널 정도는 아니에요. 양매수라고 보기엔 약해요. 기관들이 들어온 것은 금융투자 쪽하고 지금은 인버스 물량을 쥐고 있었던 인버스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금융투자 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도 뭐 내일 정도 되면은 뭔가 모션을 취하겠죠. 오늘까지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고 시장도 반등을 크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출렁임이 좀 클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지금 WTO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죠. 가능성은 적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일본 쪽에 일본 편을 크게 들어주는 거예요. 야, 뭐 한국이 잘못했네. 일본 협정 위반도 아니네. 그래, 하던 대로 이건 뭐 우리가 뭐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본 오케이 하던 생각한 대로 우리가 뭐라고 이제 관여 안 할게. 알아서 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내일 결과가 그렇게 발표를 그렇게 해버리면 회의 결과가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느 쪽 편을 강하게 들어주는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중재를 해줄 정도 어느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떨어졌다고 올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온다라는 겁니다. 떨어졌다가 오든 그냥 가든 결국에는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약간 최순실 때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최순실 때가 어땠는데요? 나홀로 떨어지는 우리나라 시장만 왕따, 우리나라 왕따 시장. 전 세계는 부드럽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던 때였어요. 왜? 우리나라만의 정치적 악재였잖아. 지금도 사실 정치 외교적 악재죠. 금융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금융 이미 지나갔고.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 2016년 12월 달에. 이거. 야, 진짜 우리나라만 떨어졌어. 엄청나게 폭락했죠. 710에서 570선까지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 얘기 나오고 막 국정 운영 난리 났었잖아요, 최순실. 저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정치주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저런 하락장을 많이 이겨냈는데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느낌은 흡사합니다. 언제랑 흡사할까요?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날의 느낌이 나요.
음봉으로 내리 꽂아놓고 그 다음날 살짝 그 음봉을 덮어내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음봉을 덮어내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이슈거리가 있어가지고 더 밑에 저점을 깨버렸어요. 다 됐다 싶었는데 한번 내려갔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날. 분명히 이 떨어지는 거, 아 이젠 다 됐다, 아 요걸로 이제 다 됐다, 이 정도면은 이제 반등 시작이다 라고 봤는데 다음날 장중에 쭉 떨어졌어.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거기가 역사적인 저점이 또 돼버렸죠.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이 구간이 1년이고 1년이 흘렀던 때고, 제가 이때도 강조했지만 정권이 바뀌는 기대감이 클 거다. 지금 현 정부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만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 구간이에요. 탄핵되고 나서 무정부 상태일 때, 다음 대선 이때죠. 5월 달이니까 돈을 무조건 써야 된다. 있는 돈 없는 돈 가리지 말고 써야 된다 할 때, 그러고 나서 이 1년간의 우상향을 바닥에서 거치더니 폭등했잖아요. 물론 이건 전 세계적인 기조였고, 그러나 우리는 키 맞추기만 된 거죠. 일단 전 세계는 라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갔던 이 1년의 어둠의 시절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많이 흡사하죠. 전 세계랑 세계 글로벌 트렌드랑 뒤떨어져서 지금 우리만 떨어지고 있는 게 컸죠. 어디선가 바닥은 잡힐 겁니다. 어디선가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저리에서 잡힐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이런 우상향 횡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총선 정도라고 봅니다. 내년도 4월달.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대선 1, 2년 전 라인에 엄청나게 많이 깔리겠죠. 지금 정부에 실망을 한 만큼, 이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려놨던 거를 실망했던 만큼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죽지 말고 있어야 되죠. 죽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죽지 말고 있어요? 계좌가 죽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신용미수 쓰지 말고 있어야 돼요. 신용미수는 죽을 때까지 떨어질 테니까. 지금 오늘도 반대매매 아침에 보셨어요? 아침에 8시 40분 딱 되자마자 뭐 했어요? 예상 체결, 코스닥 예상 주가지수 마이너스 4.3%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한가 강제매도 주문이 나갔다는 거죠. 반대매매라는 거예요. 반대매매가 나오고 나서 갑니다. 오늘 갭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시초가에 다 팔렸습니다. 왜? 하한가 강제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단부에서 팔리든 위에서 팔리든 어쨌든 매도가 됩니다. 시초가에 매도가 돼요. 그거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700억 들어왔고, 개인 반대매매 물량을 어쩔 수 없이 저가에 버티다 못해 최저가에 판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미수 지금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신용미수는 우상향이 차분하게 잡히고 있는, 적어도 골디락스 구간에서 쓰셔야 돼요. 천천히 우상향하는 구간, 안정화된 구간에서 쓰셔야 돼요. 물론 이게 최저점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 쓰는 게 낫겠죠. 최저점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여기서 잡아서 신용 3개월 만기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최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너무나 악재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물론 이 일본 관련 악재가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이상 뭔가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힐 만한 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사실 그런 베팅은 무모하다는 겁니다. 맞으면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맞다면, 이게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고 얘가 최저점이 맞다면 신용 잡아서 3개월 만기까지 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들을 잡아서.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신용미수를 안 쥐고 내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버티고 살아만 있으면 다음 정권 기대감을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시장에 지금
그 일반적인 흐름보다 3배 이상 먹어야죠. 어차피 폭락장을 겪고 있는 우린 증시를 어디 밖에서 관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폭등장이든 급락장이든 폭락장이든 그냥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 매도하고 그냥 앞으로 한 달 떨어질 테니까 이런 거 알고 그건 좀 만약에 알 수 있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 종목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상태가 그냥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맨날 단타해서 할 거 아니라면 단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타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스캘퍼들은 많습니다. 하여튼 직장인 기준에서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거예요. 잘리지 않고 내 계좌 잘리지 않고 그러면 다 옵니다.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이번에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탄핵 시절 때 못지않은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 그게 고만고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증시는 이미 그런 것과 별개로 그냥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증시는 그럼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정책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게 제일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시장에 걸맞게 떨어진 것들 거래 없이 기존의 물량을 유지한 채로 현재 고점에서 떨어지는 많이 올라갔던 거 샘코 같은 거는 건들지만 그런 거 건들고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돌아옵니다. 기회가 돌아오는 거 이상으로 수배 터져요. 다 길게 보세요. 차트를 한번 내가 이 구간 내 오늘 하루 반짝을 내가 와 근질근질하다. 내 폭락을 봤는데 오늘 하루 양봉에 내가 진짜 도저히 이 5% 올라간 거 못 참겠다. 3% 반등한 거 못 참겠다. 혹은 오늘 이 종목이 안 움직여서 못 참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좀 그냥 과거에 좀 어차피 이 흐름은 반복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이 한 요런 날이겠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그래도 편하잖아요. 뭐 이게 요 날인지 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날이겠구나 아니면 뭐 요 날일 수도 있겠죠. 요거 하늘색 선 보이시죠? 요거 밑에 살짝 떨어진 요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밀렸다 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날이구나. 거기에 맞게 내가 뭘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는 내일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더 심화적인 내용은 내일 이제 발표되는 내일 회의 결과 WTO 회의 뉴스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는데요. 다른 거 뭐 체크할 거 있나? 시장 수급 뭐 요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네, 내일 얘기할 게 더 많겠네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 변동성 좀 클 겁니다. 내일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시간 편히 쉬시도록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